여행책 팟캐스트 여행 사이의 책. 안녕하세요. 저는 여행책 팟캐스트 여행 사이의 책 50번째, 벌써 50번째네요. 50번째 시간으로 다시 돌아온 여행작가 노중훈입니다. 그리고 조미숙 대표님 소개는 하실 거죠? 했잖아요. 조미숙 대표님. 이게 저희 이 파일이 업로드되는 2월 26일인가요? 네네. 5일인가? 되면은 그게 책방 3주년인가요? 저희가 책방 3주년이 다음 주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는 왜 상관없어요. 그 전주죠. 예. 책방 생일이 지난 거죠. 2월 18일. 응. 네네. 아니 그래 가장하지 마시고요. 이거 우리 한 번씩 오면 2주씩 녹음을 하는 거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2월 18일이 책방 3주년이라는 얘기죠? 네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2016년 6년. 네. 2월 18일 날 문을 열었어요? 네네. 와. 만 3년이 된 거네. 네네. 횟수는 4년째고. 네. 꽤 오래됐죠. 소회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어때요? 그러니까 왜요? 그 많이 좀 잘한 것 같아요. 저도 좀 많이 큰 것 같고. 그러니까 책방도 뭐 책 판매 이런 걸 떠나서 뭘 잘한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줘봐요. 아니 그 전에는 정말 잘한 거 3가지. 아니 잘한 게 아니고 잘했다고. 잘했다고. 그렇구나. 그게 이제 잘했다는 얘기는 실장님도 내적으로 많이 배웠죠. 저도 하면서. 배우고. 왜냐하면 그림책만 하다가 여행만 그냥 무작정 좋아했지. 그렇지. 책에 대해서 잘 모르다가 네. 이런 출판사가 이런 책도 내는구나. 뭐 작가님 말씀처럼 책은 많이 안 읽긴 못 읽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작가들도 많이 알게 되고 그다음에 출판사도 많이 알게 되고 책의 종류도 많이 알게 되고 장르도 많이 알게 되고 그걸 선별하는 눈도 좀 생기고 그렇군요. 뭐 그런 것들이 좀 많이 결국 큰 돈은 거죠. 다 까졌지만 남은 건 사람이다. 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네. 그렇죠? 네. 아주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3주년 뭐 기념 파티 이런 게 있나요? 혹시? 뭔가를 머리를 막 짜냈는데 네. 3주년에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갖고 하지 제가 마세요. 지금 왜냐하면 그동안 까진 돈만 해도 기천만 원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올해는 조금 조용히 넘어가 뭔가 스페셜한 게 좀 있으면 그때 네네네. 좀 뭔가 얘기하는데 지금 특별하게 저희 책방에서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이 없어서 네네. 생일이다 하고 자축하고 그냥 밥 먹고 그냥 그러고 말까. 우리끼리도 박수 한번 쳐드리죠.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정말 뚝심 있게 해내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돈이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농담이고 대단하십니다.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세요 진짜. 그냥 책을 좀 많이 읽어주시고 좀 자주 찾아와 주시고 이게 도움보다는 본인한테 다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같이 만들어 나갑시다.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많다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과 함께 좀 더 가꾸어 가면 조금 더 나아지지 않겠어요? 네, 어떤 의미에서든 간에. 네네.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내부자 거래 특집, 청춘 특집, 진로 모색, 진로 청춘 고민. 특집 좋네요. 그렇죠. 청춘 특집. 우리 맨날 옆에 특집부터 특집으로 특집. 특집으로 이어가는 네. 방송이. 20대 특집, 협업 특집, 국내 여행 특집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근하고 강릉 갈까요? 책 제목이고요. 지은이 어반 플레이 회사 이름입니다. 그 중에서도 두 분의 에디터, 한 분은 여전히 어반 플레이에 다니고 계시고요. 한 분은 때려친 그런 분이 있습니다. 여전히 남아 있는 자 최창근, 때려친 자 송수아 씨 되겠습니다. 박수 한번. 자, 1부 녹음을 마치고 우리 최창근 씨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따위로 방송을 해서 너무 당황스럽다. 이게 과연 뭐 방송이 되는 거냐? 이런 참 우려 섞인 발언을 주셨는데 그 정도로 체계가 없고 맥락이 없으며 뭔가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그런 팟캐스트인가요, 저희가? 아니요, 그러니까 네. 제가 당황스러워서 그런 네네. 거고요. 네, 보통 제가 배우기로는 네. 한 명이 말하면은 네. 한 명이 말하고 네, 중간에 오디오가 물리지 않게 해야 되고 네, 이렇게 네. 편집 좀 줘야 되고 그런 걸 알고 있는데 네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가 당황한 거지 뭐 이렇게 막 진행이 막 뭐 그랬다든가 그런 거 아니고 되게 재밌게 잘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수아 씨랑 창근 씨도 서로 잘 모른다면서요? 네, 그게 저희가 이 강릉책 할 때 처음 뵀어요. 그래요? 네, 같이 회사를 다닌 게 그러게 아니어가지고. 텀이 네, 있으시네. 이때 처음 뵈고. 그럼 서울에서 출발은 같이 한 거예요?
아니요, 저 혼자 갔어요. 강릉에서 만났어? 네. 야, 이거 무슨 영화의 한 장면 같네. 네, 그러고 이제 네. 1박 2일 이제 사진가 분하고 셋이서 1박 2일 이제 머무르고 전 그 돌아왔고요. 선교장에서. 네네네. 어. 이제 그러고 서울에서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뵈고 오늘 뵙는 거예요. 아 진짜? 그럼 오늘이 세 번째야? 그렇죠? 거의 한 4번째? 네 번째? 오, 네. 서너 번. 아. 오, 그렇군요. 어때요? 수아 씨는 이 창근 씨 오늘 이제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는 건 처음 본 건가 그러면? 아, 선교장에서 또 이야기를 많이 나누긴 했겠구나. 네, 근데 이제 뭔가 보통 이런 음. 진지한 이야기는 같이 안 하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오늘 처음 들었는데 너무 멋지셔가지고 창근 씨에게 유머 감각이라는 건 있을까요?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네. 오늘 오늘 좀 긴장하셨어요? 긴장하신 것 같아요. 아, 네. 제가 회사에서는 이런 이미지가 아닌데요. 어떤 이미지죠? 굉장히 순간순간 재치 있게 아, 재치 있어요? 말을 위트 있게 하는 스타일인데 그게 벌써 네. 재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조금 낯설어서 아, 네, 그렇군요. 아, 너무 잘하고 계시고요. 아, 저희가 지금 50번째 시간인데 독보적인 캐릭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그동안 저희 팟캐스트를 통해서 모신 분들 가운데 가장 유니크하고 독보적이면서 그런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시장님은 네. 강릉을 가보신 적이 있죠? 예전에 저도 20대 때는 거의 분기별로 강릉을 갔던 것 같아요. 그래, 참 강릉은 그런 이미지가 있어, 그렇지? 네. 우리 같은 옛날 사람들에게는 네. 정말 아련하고 네. 그냥 때만 되면 동해를 간다 그러면 강릉이었고 네, 맞아요. 바캉스가 뭐 피서를 간다 하면 강릉이었고 피서는 안 가는데요. 예를 들자면 진짜 몇 번이나 얘기했어요. 작가라고요. 직유, 비유, 은유를 빼고 난 시자라고 몇 번을 얘기해요. 왜냐면 우리가 저 항상 피서, 여름 휴가 늘 동해안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렸고 맞아요. 그중에 대명사가 물론 양양도 있고 뭐 속초도 있습니다만은 강릉이 가장 대표적인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맞아요. 두 분은 처음 가보신 건 아니죠? 이 책 때문에. 네. 네네. 수아 씨는 여러 번 가봤어요? 이 네, 책? 저는 올해가 아니죠. 작년에는 강릉을 2번 정도 갔고요. 이 책 만들기 전에는? 이 책 만들기 전에도 이제 종종 갔죠. 친구들이랑 MT 가거나 아니면은 시험 보고 화나서 친구랑 둘이 갑자기 KTX 끊어서 가거나. 네네네. 강릉. 맞아. 지금 KTX도 있구나. 네, 맞아요. 2시간이면 가서 너무 좋아요. 우리는 뭐 무궁화호였지. 기차 타고 안 가봐가지고. 아 그래요? 아 그때부터 자차가 있었어요? 친구들 다 차를 갖고 있어서 친구들 차든 뭐든 차든. 끼리끼리 모인다고 또. 끼리끼리. 부자들끼리 모이는구나. 강릉에 힐튼 호텔이 있나요? 아니요. 있지 않아요? 있어 몰라 나는 몰라. 이거 힐튼 호텔 아닌가요? 그 약간 랜드마크 격으로 있는 엄청 큰 호텔 있어요. 뭐 힐튼 아닐걸? 힐튼 아니고 아, 강릉에는 그렇구나. 마이크 좀 가까이 네네네네. 해주시고. 그렇구나. 어쨌든 예전에 교원이라는 회사에 다녔을 때 네. 강릉에 호텔이 있었어요. 스위트 호텔이라고 약간 연수원 같은 데가 있어가지고 그냥 자주 왔다 갔다. 요즘은 좀 인기가 분산이 됐겠지만 우리 때는 뭐 청동진이지 뭐. 맞아. 그러면 청량리에서 무궁화호 타면 밑으로 쭉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거든. 한 7시간인가 8시간인가 막 그렇게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침 해돋이 보고. 진짜 자주 갔다. 회사를 출근해서 그날 다 퇴근할 때 다 손 흔들면서 다녀올게 하고 동기들끼리 강릉 맞아. 갔다 오고 막 맞아. 그랬던 거. 어쨌든 여름 휴가 피서의 대명사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책은 크게 프롤로그를 제외하면 4덩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살짝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책에 의외로 저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빽빽한 정보 위주의 가이드북이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에세이입니다. 사실은. 에세이에 훨씬 더 가깝다고 볼 수 있고요. 문장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가이드북에 들어가는 게 문장이 아니라는 의미는 물론 당연히 아니고요. 자, 첫 번째 섹션의 큰 제목은 로컬 큐레이터입니다. 로컬 큐레이터. 부제는 강릉 사람보다 강릉을 더 잘 아는 사람들. 그러면서 또 두 꼭지로 크게 나뉘어지는데요. 이게 희한합니다. 인터뷰입니다. 인터뷰. 첫 번째 인터뷰는 로케이션 매니저 김태영.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영화 헌팅을 위해서 장소를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네. 두 번째는 영화 감독 조성규 씨와 인터뷰가 실려 있습니다. 이 두 인터뷰는 전부 다 창근 씨가 네. 한 거죠. 네. 창근은 한자로 무슨 뜻입니까? 빛날 창자에 뿌리 근자 씁니다. 빛나는 뿌리. 네.
수아 씨 왜 이렇게 웃어요? 아니 너무 네. 그 뜻이 맞나요? 네, 그 뜻이라는 게 뭐야?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빛나는 뿔이 너무 응. 약간 진짜 묻혀 있는데 지겹한 것 네, 같아요. 뿌리가 빛나는 거 생각해서 너무 갑자기 땅에서만 빛이 올라오겠네. 아, 그 뭐 약간 인삼 이런 뜻인가?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딱 혹시 뭐 이름에 또 숨겨진 뜻이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네. 할머니가 절에서 2개 받아오셔가지고 그 중에 하나. 알겠습니다. 우리 코너 속 코너 중에 하나예요. 이름의 한자 뜻. 이렇게 훅 들어오는 걸로. 자, 첫 번째. 어떻게 어쨌든 강릉 안내서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책은 네네. 인터뷰로 큰 갈피를 잡을 생각을 했을까요? 사실 저희 회사에서 나왔던 아는 여행 시리즈도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렇구나. 네. 일단 기존 여행서를 크게 나누자면은 첫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보, 단편적인 정보를 완전 정보서. 네, 많이 넣어놓은 정보서가 그렇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어떤 한 여행 작가의 굉장히 주관적인 기준으로 그 여행지를 깊이 있게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게 있는데 에세이. 네, 저희는 이제 그 두 가지를 하기보다는 반반씩 아니, 네, 좀 그 동네 저희 잠깐만요 정리하고 갈게요. 괜찮아요. 네. 저희 회사 자체가 어떤 동네를 좀 깊이 있게 아는 회사가 모토이다 보니까 그 동네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을 인터뷰해서 좀 이야기를 끌어내고 또 그 사람 개인이 이 동네 로컬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래서 좀 많이 끌어내기 위해서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3박 4일 취재 일정에 정말 소스라치게 놀랐지만 네. 물론 준비 기간도 길었을 뿐만 아니라 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지역을 워낙 잘 아는 사람들을 인터뷰를 하고 그런 형식으로 책을 엮다 보니까 네. 사실은 뭐 30박 40일, 30박 40일 웃기고 30박 31일은 굳이 할 필요가 없었던 거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네네. 그러면서도 짧은 기간이지만 효율적이고 깊이 있는 내용을 담을 수 있었던 것은 그렇죠 현지를 잘 아는 네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 네네. 말 그대로 이 김태형 로케이션 매니저 사실은 노중훈의 여행의 맛에서도 이 영화 매니저들을 한번 초대를 하고 싶었어요. 네. 김태형 씨랑 친하세요? 근데 이거 하면서 조금 그래요? 네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정말 국내의 어떤 아름다운 장소들을 이잡듯이 네. 뒤지고 다니겠죠? 네, 그쵸. 연락처 아세요? 네네. 친해요? 이것 때문에 연락을 몇 번 했습니다. 네. 노중훈의 여행에 뭐 섭외 좀 해주면 안 돼요? 진짜로. 또 방송 끝나고 개인적으로 지금 해주세요. 지금 전화를 지금 해주면 안 돼요? 네, 굉장히 바쁘셔서 여기 나와 네, 있듯이. 네, 알겠습니다. 자, 이분하고 인터뷰를 진행을 해보니까 네. 뭐 이분은 강릉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 거예요? 이분 강릉 고향은 아니죠? 네, 이분은 강릉 밑에 있는 동해가 고향이에요. 아하. 네, 그래서 사실 동해가 고향이 아니셨으면은 인터뷰를 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렇지. 이분이 집중적으로 다루는 곳이 강릉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전국을 방방곡곡을. 네, 방방곡곡을 포괄하시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하지는 못했지만 대신 그렇지. 이분한테는 무엇을 여쭤봤냐면 여행과 일에 대해서 여쭤봤어요. 여행과 일. 네, 왜냐하면 이분은 매일 200km 이상 운전하고 오지까지 다니시는데 다른 분들은 그거 여행하는 거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일이 되는 순간 또 작가님께서도 좀 공감하실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주 격렬하게 공감을 하죠. 일은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 퇴근하고 여행 갈 거에서 좀 일과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이분께 많이 여쭤보고 나아가서는 이제 동해 출신이시기 때문에 네. 강릉 아래쪽 부분 상대적으로 많이 안 다뤄지는 부분 강릉 남부. 네. 그러네. 네, 그 부분을 좀 여쭤보려고 섭외를 했습니다. 뭘 합니까? 이분은 여행과 일에 대해서는. 여행과 일에 대해서는 네. 뭐 책에 자세히 나와 있지만 네, 물론 알고 있습니다만 네. 저는. 그거를 분리하려고 하면은 자기 입장에서는 많이 힘들다라고 하셨어요. 그냥 같이 가는 거군요. 네. 한 덩어리로. 네, 그래서 일하러 갔지만 거기서 좀 더 여행을 발견하려고 하고 다시 거기서 그때 좋았던 경험을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일에서 재미를 찾는다 그렇게 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키가 몇이에요? 저 180이요. 그래서 사실은 마이크가 약간 좀 아래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허리가 계속 굽은 상태에서 진행을 하셔야 돼가지고. 네네네. 그러면 이제 강원도 지도를 보면요, 맨 위쪽이 고성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 밑에가 속초, 네. 그 밑에가 강릉, 네. 맞나? 고성, 속초, 강릉, 양양, 동해, 삼척 이렇게 순서가 되겠죠? 양양이 강릉 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시 고성, 속초, 그렇지. 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이구나. 네네. 그런 순서죠. 네네.
이분이 꼽는 강릉 남부의 매력은 뭐랍니까? 이분은 일단 옥계를 꼽아주셨어요. 아, 옥계. 네. 네네. 옥계는 강릉 아주 남부에 있는 지역이라서요. 네네. 아주 일부러 차를 몰고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지역인데 네네. 그 근처에 있는 솔숲이 네. 굉장히 멋있다고 하셨고 네. 두 번째는 그 바다가 네. 정선에서 나오는 물이 함유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네네. 물도 굉장히 맑고 네. 그다음에 그 위쪽으로 올라오면은 헌화로라는 곳이 있어요. 네. 좀 드라이브 코스로도 헌화로. 네, 네. 유명한데 네. 그 부분을 꼭 드라이브 해보거나 네. 오히려 걸어보기를 추천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네. 헌화로는 최근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더 각광을 많이 받더라고. 네. 방송에 많이 나오고 네. 이게 이제 동해, 그러니까 바다와 찰싹 붙어서 진행이 되는 길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또 풍경이 좋고 아름다우니까. 네. 옥계는 말 그대로 뭐 옥계. 네. 정말 아주 그냥 옥빛의 네. 맑은 물이 네.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인터뷰는 영화 감독 조성규 씨인데 조 감독님이 독특해요. 네. 강릉을 배경으로 영화를 6편이나 찍었더라고요. 네네. 왜 그런 거예요? 이분이 원래는 영화 배급 일을 하셨는데요. 아하. 그 일을 하시면서 네. 우연히 강릉에 가게 되셨대요. 네. 근데 그러면서 영화를 배급하다 보면은 네. 찍고 싶어질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강릉을 배경으로 영화를 찍어야겠다. 자신의 어떤 이야기가 네. 여기서 떠오르신 거죠. 그래서 그거를 찍기 시작하고 음. 그다음부터 강릉 계속 가게 되면서 음. 이야기를 좀 풀어낼 수 있게 됐다. 음. 고 하셔서 강릉에서 계속 영화를 찍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특정한 국내의 어떤 도시를 배경으로 필모그래피 중에 6편을 채워넣기라는 게 쉽지가 않을 텐데 말이에요. 네네네. 무슨 매력이 있길래 이럴까요? 이분이 말씀하시기로는 맨 처음에는 이분도 강릉 갔을 때는 네. 흔히 다들 아시듯이 네. 뭐 경포, 경포대. 네, 어. 뭐 강문 그렇지. 아니면 조금 시내 어. 이쪽밖에 모르셨다고 해요. 네. 근데 이분이 워낙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시다 보니까 네. 가게 되면서 여러 가지 뭐 위쪽 주문진도 가보시고 아래쪽도 가보시고 뭐 구시내 명주 이쪽도 가보시면서 그 시간이 굉장히 켜켜이 쌓여 있는 옛날 역사적인 도시의 그 매력도 알게 되셨고 그다음에 강릉이 바닷가와 면에 있다 보니까 네. 바다의 매력과 내륙의 매력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곳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올림픽 경기장도 생기면서 네. 굉장히 현대적인 건축물과 그런 것까지 모두 시간의 켜가 건축에서 녹아나는 거에 대해서 좀 매력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감독님 눈에는 고금 옛날과 지금이 묘하게 섞여 있는 그런 데서 굉장히 여러 가지 영감과 느낌을 받으셨구나. 네네. 이분이 강릉이 고향 아니요, 서울 고향이세요. 서울이죠. 네. 그리고 물론 여러분 이 책에 지금 인터뷰 첫 번째 섹션의 인터뷰가 2개가 실려 있는데 그 이제 중간 중간에는 여러 가지 뭐 에디터의 픽이라 그래가지고 네. 뭐 장소 또는 뭐 식당, 뭐 카페 이런 것들이 중간 중간에 이렇게 하나씩 삽입이 되어 있죠. 네네. 네네. 그거는 다 우리 창근 씨가 네. 빛날 창자의 뿌리 근자께서 고른 게 맞죠, 직접 고르신. 인터뷰 중간 중간에 삽입된 것들은 네. 여기 이 인터뷰 분들이 이야기한 장소를 이분들의 추천이구나. 네, 이분들이 이야기한 분들을 이렇게 사진으로 실은 거고요. 네네. 맨 마지막에 에디터 픽이라는 데는 네. 제가 이 책을 구성하면서 이분들이 인터뷰한 거를 바탕으로 네. 여기를 다시 답사했어요. 어. 그 기간 안에. 그래서 제가 가서 네. 여기는 꼭 추천해드려야겠다 독자분들께 하는 부분을 에디터스 픽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태형 로케이션 매니저와 인터뷰 끝나고 나서는 에디터의 픽 그래가지고 헌안설원 솔숲. 네, 이게 헌안설원 생가 앞에 있는 그 솔숲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네. 어떤 의미,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여기서는 일단 이 숲이 굉장히 음. 좀 가는 울창하면서도 네. 그 길이 쭉 뻗어 있더라고요. 근데 네. 다들 그런 상상 한 번씩 해보곤 하잖아요. 이렇게 숲을 걸으면서 조용히 자신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흔히 근데 강릉에 자신을 정리하러 간다고 하면 바닷가에 가서 정리를 하게 되는데 네. 그 숲에서도 좀 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 번 더 들어가서 추천을 해봤습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을 좀 받죠. 예를 들면 대나무나 뭐 미류나무란 말을 오랜만에 보네. 보니까. 버드나무가 미드나무 아니에요? 틀려요? 미류나무라고 있지 않아? 미류나무 찾아보세요.
아니면 뭐 전나무 이런 것들은 이렇게 곧게 올라가고 네네. 이렇게 좀 어깨가 떡 벌어지고 이런 느낌이 있는데 솔숲 그러니까 소나무는 굽이굽이 좀 굽고 뒤틀리기도 하고 껍질도 약간 우둘투둘하고 약간 생채기 많이 받은 듯한 느낌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도 솔숲에 들어가면 좀 그런 느낌을 받아요. 아, 참 애썼다. 고생했다. 되게 뭐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겠지만 너도 참 굴곡에 사실은 그 나무들 나보다 나이가 더 많을 수도 있겠지 물론 네, 네. 그런 느낌을 좀 있어요 미류나무? 버드나무 까네요. 아 버드나무가. 야 미류나무라는 말을 진짜 되게 오랜만에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에디터 픽으로 실려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조 감독님 인터뷰 말미쯤에는 야 조 감독님이 식당을 하나 추천을 했단 말이에요. 대경 식당이에요. 네네. 강릉시 금속로 15. 아이고 안 보인다. 강릉시 금속로 13번 길 18 주소고요. 033-641-4654 저기 전화번호가 되겠습니다. 못 파는 식당이에요. 대경 식당. 여기를 제가 이제 감독님한테 추천을 받고 저도 취재 기간에 가보려고 했는데요. 갈 때마다 문이 닫혀 있더라고요. 그래? 네. 근데 감독님 말을 듣기로는 이제 감독님 말을 인용하자면 여기가 강릉 중앙시장 바로 뒤쪽에 있는 식당이에요. 월화거리 그쪽에 있는 식당인데 자기도 그냥 걸어가다가 들어가신 거래요. 아 워크인이었군요. 네, 이분이 그런 분이라서 그래서 들어가서 뭐 이렇게 먹으니까 너무 맛있더래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여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하시냐. 그러니까 다음에 오실 때 그냥 전화 주시라. 그래서 다음에 또 워낙 자주 가시니까 전화 드렸더니만 시장에 가서 요거 좋다. 그걸로 상을 봐드리겠다. 그래서 네. 그게 오늘의 메뉴인 거군요. 네. 그날 선도 좋은 걸로 그냥 뚝딱뚝딱 만들어내는. 네네. 그런 식당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실장님 요리 전혀 안 하시죠? 아니요 해요. 하세요? 그러면 저 잘하시겠죠. 이런 게 쉽지가 않아요. 재료에 맞춰서 레시피도 바꿔야 되고 그런 거 또 못해요. 그 선도를 봐오는 눈도 있어야 하고 순발력 이런 것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보통의 내공이 맞아요. 아니면 불가능하거든. 100% 맛있지 이거는 뭐 대경식당. 그리고 가보셨어요? 여기 못 가봤어요. 처음 봐요. 그리고 남문 칼국수도 하나 추천을 해주셨어요. 네네. 네.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쪽 동해 쪽의 도시들의 칼국수는 장칼국수죠. 네. 된장이나 고추장을 풀어내는. 여기도 그런 곳이에요? 네. 그 강릉에 가면 장칼국수 집이 굉장히 많은데요. 맞아. 가장 유명한 곳이 벌집이라고 해서 벌집. 거기는 사람들이 좀 줄을 굉장히 길게 서 있는데 거기 말고도 장칼국수 집은 어딜 가나 비슷비슷하다라는 금화 칼국수도 있고. 네, 감독님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장을 다 직접 집집마다 담그기 때문에 그렇지. 고유의 맛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네. 그 중에 남문 칼국수는 여긴 좀 독특한 게 적산가옥을 개조한 곳이에요. 아, 강릉에도 적산가옥이 있군요. 적산가옥을 개조한 곳이라서 여기 그리고 여기가 있는 데가 명주로인데 일대에 장칼국수 집이 역시 많이 있고 더불어서 적산가옥을 개조한 곳도 속속들이 좀 생기고 있는 하긴 곳입니다. 여기 요즘에 그런 옛날 집들 건물들을 개조한 카페 같은 것도 많이 생겨 있고 네네. 여기 어떻게 보면 구시가지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네네. 곳이잖아요. 명주동이. 맞아요. 그리고 이제 끝 부분에 역시 에디터의 선택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우리 창근 씨가 교동 899라고 하는 네. 2012년도에 문을 연 한옥 카페를 선정을 하셨어요. 네네.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제가 이곳에서 인터뷰를 진행했기도 했는데요. 네. 다른 거는 조승윤 감독님이 이곳에서 영화를 또 많이 찍기도 하셨고요. 아 그렇구나. 단순히 그 두 가지 이유만으로는 추천하기가 좀 그런 게 왜냐하면 여기가 한옥을 썼다고 한옥을 개조한 카페더라고요. 근데 한옥을 개조한 카페는 요즘 많아지는 추세긴 하지만 그렇지. 이 카페가 왜 좋은지 이제 제가 사장님한테 여쭤봤어요. 근데 이 근방에서 어떤 이유가 있어서 여기를 선정했고 여기를 했고 그래서 동네 주민분들이 오셔서 일부러 이 집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정도로 그런 동네에서의 인지도나 애정을 네, 듬뿍 받고 있구나.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자 여기를 넣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재밌는 이야기? 재미있는 이야기는 일단 이 한옥을 개조할 때 여기 있는 소나무가 굉장히 질이 좋았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일 도와주시는 분들도 이건 진짜 좋은 소나무다. 여기 있는 소나무는 가져다가 뭐 다른 데 복원할 때 다시 써도 된다. 그 정도로? 네, 그 정도로 질이 좋은 소나무라고 하셔서 그런 점들에 대해서 좀 더 탐구하시는 분들이 가기 좋지 않을까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아 나무 알아보는 분들이 가면 더 좋을 수 있겠네. 네네.
특히 한옥에 관심 많은 분들이나 한옥 개조한 곳들을 선호하시는 분들 그런데 마니아틱한 분들이 가기에 좀 좋은 면이 그렇구나. 있습니다. 커피 맛도 괜찮았었어요? 저는 여기서 그때 오미자차를 마셨는데요. 아, 미안합니다. 제 은혜 커피를 마셨을 거라고 하는 저희 이런 편견과 아둔함 이런 거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오미자차를 드셨군요. 여기 뭐 인절미 세트도 있던데 인절미도 드셨어요? 아니요, 이제 몇 가지 메뉴는 다 먹어보지 못하고 네. 대표 메뉴만 넣었는데요. 그 여기서 만드는 것들이 다 솜씨가 좋으셔가지고 그렇구나. 네, 조성규 감독님 좀 약간 또 미식가 스타일이셔서 아 그래요? 네, 조성규 감독님이 추천하는 거는 믿고 실었습니다. 그렇구나. 물론 저도 먹어봤고요 여기는. 마지막으로 조성규 감독님의 강릉을 배경으로 한 영화 6편 스틸 사진이 이제 실려 있는데요. 그 영화 제목만 읊어드리겠습니다. 2010년작 맛있는 인생. 이게 이분 거구나. 2012년작 내가 고백을 하면. 2016년작 두 개의 연애. 양다리인가? 줄임말로 하면? 미안합니다. 네 번째 영화 2018년작 게스트하우스. 2018년작 다섯 번째 영화입니다. 2018년작 각자의 미식. 각자의 미식 이거 제목 끌리네. 각자의 미식. 여섯 번째는 여긴 안 실려 있구나. 아 제작 중이었나 보다. 네, 제작 중이었어요. 아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섹션이 끝이 나고 이제 드디어 이 책의 완성도를 한껏 또 끌어올려준 이 책의 퀄리티를 날카롭게 다듬어준 우리 송수아 에디터가 맹활약을 한 그런 또 섹션 두 번째 섹션이 나오게 됩니다. 선교장이에요. 이것도 좀 특이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큰 덩이의 제목들이 하나는 로컬 큐레이터, 하나는 루트 큐레이션.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거대한 제목으로 갔는데 두 번째 섹션은 아주 구체적으로 특정한 건물을 지칭합니다. 선교장의 제목으로 올라가 앉아 있어요. 왜 이렇게 구성을 하신 거죠? 왜 이렇게 구성을 하신 거죠? 아 일단 강릉하면은 바다의 도시라고 많이 알고 있는데요. 네. 그다음에 한옥이 유명하다고 해도 오죽헌 네. 이 정도인데 네. 그 두 가지를 좀 비껴나가는 기획을 한번 해서 강릉의 다른 면을 소개하고 싶었어요. 저희가 뻔한 거는 좀 소개하기가 싫어서 그 중에 강릉이 굉장히 사대부의 도시이기도 했었고 네네. 한옥도 유명하고 네. 소나무도 유명하고 게다가 어떤 1박 2일 스테이까지 제공하기도 해서 네네. 그 점을 두루 담을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아예 네. 한 꼭지로 빼서 아 이렇게 그렇구나.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섹션도 참 마음에 들었던 게 뭐냐면 사실은 강릉의 선교장도 이미 유명하지요. 그리고 뭐 수없이 많은 매체에서 다뤘는데 거의 모든 매체들은 선교장을 어떻게 다루냐? 그냥 짧은 뭐 감상 에세이 또는 선교장의 어떤 구조, 뭐 방이 몇 칸이고 뭐 역사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걸 다루잖아요. 근데 이분 인터뷰는 저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선교장의 주인이신가요, 이분이? 네, 장주라고 하고요. 원래는 이제 집에는 당이나 댁을 붙여서 부르는 게 맞는데 이 선교장은 되게 커요, 진짜. 그래서 장이지. 네네, 장원의 주인이라 그래서 이제 장주라고 이름이 붙어 있고요. 이게 유럽에서도 장원, 매너라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큰 대저택들이 있거든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장원. 그래서 장주. 네. 이강릉 이강룡 장주님이세요. 이강뮤 선생님이시군요. 네네. 그래서 이분을 인터뷰하신 거잖아요. 네, 맞아요. 어땠습니까? 근데 진짜 인상이 여기 또 써져 있는데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그러네. 네, 인상이 너무 좋으시고. 호호 할아버지 같아. 네. 꼭 사진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어머 눈썹이 어쩜 이렇게 마치 소나무의 솔잎처럼 이렇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러네요. 네. 네. 너무 약간 장주님 하면 엄청 엄격하고 근엄하셔야 될 것 같은데 되게 진짜 저희 할아버지 같은 그런 느낌이었고요. 1943년도에 3년에 선교장에서 태어나셨군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직장 생활이나 이런 건 서울에서 계속 하시다가 네. 최근에 1년 전이었나요? 2년 네네. 전이었나요? 네. 다시 돌아오셨고요. 네. 집으로 돌아오신 거라고 해서 저 그렇지.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런 게. 네. 그 지금 이분이 여기에 거주를 하면서 집을 지키고 또 보듬고 계신 거잖아요. 네네. 네. 또 어떤 얘기들을 들려주시던가요? 기억에 남는 거? 사실 여기 이제 이 사진에 보시면 인터뷰가 진행된 곳이 이게
정자예요. 그래서- 활래정이요? 네, 활래정이요. 요즘 네. 너무 좋지. 그래서 연꽃이 이렇게 쭉 펴 있고 그 사이에 정자가 있는데 이게 기가 사실 막히지. 못 들어가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막 못 들어가요. 일반 관광객들. 네, 맞아요. 근데 여기서 인터뷰를 진행하셔서 막 여기서 이제 막 이야기도 듣고 어렸을 때 막 이분의 할아버지가 여기 앉아 계시면은, 그러니까 이분의 아버지가 여기 앉아 계시면은 이제 막 와서 막 저 학교 다녀올게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막 하셨다는데 너무 그런 장면들이 그려져서 맞아. 좀 좋았어요. 이게 이게 네. 혹시 몇 월 달이었어? 인터뷰한 게? 이게 8월이었어요. 아, 연꽃이 만발했을 때 아니야? 네, 너무 예쁘더라고요. 알고 그렇지. 갔어요? 어떤 걸? 연꽃이 이렇게 필 거라는 거 알고? 아니요, 저는 사실 몰랐어요. 책 제작 일정 때문에 그렇게 잡혔겠지. 근데 여기 정말 연잎의 바다가 쫙 펼쳐지고 너무 예뻐요, 정말. 그게 이제 그 문을 통해서 연잎의 바다가 보이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조선시대 차 문화의 어떤 일부분을 볼 수 있는 여기 안 가보셨어요? 네, 저 못 가. 선교장을 안 가보셨어요? 아 그랬구나. 강릉을 안 가본 지가 한 10년 넘은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요즘은 일반 분들도 일반 관광객들도 이 선교장에서 하룻밤 묵어갈 수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수아 씨는 여기서 하룻밤 묵었죠? 네네. 어땠어요? 진짜 사실 이제 밤에 선교장을 가는 게 이제 숙박이 아니면 어렵거든요. 근데 일단 되게 어둠이 짙게 깔려 있는 거기 그 한옥 사이를 걸어가는 게 굉장히 좋고요. 사실 한옥이라서 마냥 편하진 않아요. 정확히 말하면. 근데 좀 불편한 점도 어느 정도 있긴 한데 약간 그걸 상쇄할 정도로 뭔가 좋았어요? 빛도 들어오고 네, 약간 마룻바닥에 이렇게 드넓은 마룻바닥에 자는 게 좀 색다른 경험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굉장히 조용하고 막 풀벌레 소리 들리고 좋습니다. 불편했던 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화장실이나 샤워실 같은 거를 그 집을 그대로 쓰는 거라서 숙박시설로 이게 개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옛날에는 문화재니까. 이제 네네 사대부 집 보면은 그러니까 방 안에 화장실이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바깥에 있어요 그런 게. 아 네, 그렇구나. 방을 나가서 이제 씻고 다시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게 조금 불편하긴 하죠. 아무래도. 그래도 뭐 여름이니까 겨울엔 더 저기 하겠지. 겨울엔 더 좋죠. 겨울엔 온도래. 그냥 화장실은 참으면 되니까. 화장실 참으신다고요? 아니가. 저거 요강을 갖다 놓으시는 건가요? 시청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저는 겨울에 되게 한옥이 좋은 것 같아요. 온돌, 뜨끈뜨끈한 온돌. 그렇구나. 그럴 수 있지. 밤에 되게 적막하고 고요하니까 뭐 잘 들리던가요? 무슨 풀벌레 소리? 네, 아니 저- 코 고는 소리? 아무도 코를 일단 안 고셨고요. 네, 네 풀벌레 소리가 진짜 바로 옆에서 들려요. 그러니까. 네. 저는 논산에 있는 윤중고택에서 묵어본 게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물론 저는 혼자 잤습니다만은 늘 그렇죠. 굳이 뭘 또. 네. 그 밤도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진짜 손에 잡힐 듯이 가깝지 모든 소리가. 예, 그리고 비현실적으로 가깝지. 중간에 걸리적거리는 게 없기 때문에 뭐 백색 소음도 없고 어떠한 소음도 없으니까 바로 귀에서 꽂고 이렇게 꽂혔던 그런 밤이 기억이 납니다. 여기 책 81페이지를 보면 이게 진짜 활래정이에요. 아까 봤어요. 그렇죠. 이 연못의 너비는 한 400평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활래정이라는 정자는 1816년에 지어졌는데 지어졌으니까 200년이 조금 넘었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많은 분들이 체험을 한번 왜냐면 밖에서 그 연잎의 바다를 걸고 활래정을 보는 것도 물론 좋지만 사실 우리나라 정자의 가장 큰 멋과 맛은 정자 안에 들어가서 바깥을 보는 게 사실은 진짜 매력이거든. 근데 이제 뭐 보존 때문에 관리 때문에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것도 참 일반 분들이 해보시면 참 좋긴 할 텐데. 확실히 확인은 해봐야 하는데 미리 신청하면 거기서 다도 수업 같은 걸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방법이 또 있을 수 있구나. 네, 근데 확인은 해보셔야 될 거예요. 저도 그렇죠. 지나가면서 봤던 거라서. 그렇죠. 확인하시고 알려주세요. 네. 예. 그냥 식사도 하셨어요 혹시 여기서? 네, 저 아침 이제 신청해서 아침을 먹었고요. 순두부가 나와요. 순두부 조식이 나오는데 이게 아침 사실 진짜 부담스럽잖아요. 왜요?
저는 아침을 안 먹은 지 좀 몇 년이 돼가지고. 아침에 부담스럽다는 생각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네. 근데 저는 아침에 밥을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거든요. 아 정말. 네네. 근데 진짜 막 일어나서 막 얼마 안 돼서 먹었는데도 너무 소화 잘 되고 따뜻하니까 일단 그렇지. 마음이 되게 따뜻해지는 느낌이에요. 그렇지. 그리고 또 강릉이 있고 두부의 고장이잖아요. 초당 두부의 고장이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실장님 90페이지 이 사진인 거예요. 네. 그렇죠? 이 양쪽에 이 문을 통해서 쏟아져 들어오는 연잎들의 향연. 진짜 너무 멋있어요. 이게 정말 운치와 낭만의 뭐 정말 끝판왕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 아이, 카페가 있는데 음. 카페가 사실 안엔 되게 현대식이에요. 그냥. 근데 음. 그 창이 되게 크게 나 있어서 선교장이 이렇게 쭉 보이는데 그 계절이 너무 만끽이 되는 그런 창이어서 혹시 묵으신다면 꼭 카페에서 시간을 좀 보내보는 거를 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선교장 섹션은 이 장주이신 이강용 선생님과의 인터뷰 그다음에 붙여가지고 이 선교장을 체험하고 나서 느낀 우리 글 솜씨가 빼어난 송수아 에디터의 멋진 글이 에세이가 그렇죠? 실려 있습니다. 본인은 이제 박수를 치고 앉았네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얼마인지 기억나요? 이 숙소가요? 얼마예요? 방마다 다르긴 해. 네네. 저희가 제일 좋은 방을 아마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혼숙이었어요? 그게 칸이 3칸짜리 깜짝이야. 네. 절대 안 돼 이거. 저희가 3칸짜리 방이어가지고 근데 좀 큰 걸 했었고 네. 가격이 그래서 좀 있었어요. 세 칸이면 한 사람이 한 칸씩 차지하고 주무신 거예요? 그 뭐지? 똑바로 얘기해요. 똑바로 얘기해. 포토그래퍼분이랑 송수 에디터는 네. 여성 두 분이라서 네. 다른 방에서 자고 네. 제가 거기 마루에서 자고요. 마루? 그 마루 같은 데가 있는데 왜 마루에서 자? 방이 세 칸인데? 하나는 에어컨이 안 돼서 아. 찐통이었어요. 정말? 네, 그 역대급으로 더웠던 그 여름 끝그 있잖아요. 지난해 여름. 네. 그때였어서 가지고 네. 어머머머머머머. 그래서 이렇게 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송서 에디터는 더웠는지 저는 그 여기 평상 있거든요. 여기 사진 보시면은 여기 평상이 있어요. 그 이야기 안 해주시면 안 돼요? 해. 저는 저 여기 네 저기 위에서 저는 여기 위에서 자고 있었고요. 송서 에디터가 이러고 있더라고요. 너무 더워가지고. 이게 사실 이불이 여름 이불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좀 더웠어가지고 저도 모르게 혼입을 이런 게 아니었구나. 네 굉장히 좀 창피했고요. 첫 만남에 그 예전 가수인데요. 그러니까 원 히트 원더라고 하죠. 한 곡의 히트곡만 가지고 있는 박정수라는 가수의 그대 품에서 잠들었으면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대 품에서 잠들었으면 모르세요? 모르지 두 사람은 모르지. 금시초문이네. 근데 그 노래 가사 중에 그런 가사가 있어요. 혼입을 사각거리면가 혼입을 사각거리는 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아마 우리나라 대중가요 가사 중에 혼이불이라는 가사가 들어간 유일한 아마 가요가 아닐까 싶은데 어쨌든 이 선교장의 이불이 혼이불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네. 자, 세 번째 섹션에 넘어가기 전에 제목은 누가 지었어요? 퇴근하고 강릉 갈까요?라는 제목은? 이 제목은 저기 아르테에서 담당하고 있는 아르테 편집자분께서 그렇구나. 창근 씨는 바로 동의를 했습니까? 네, 왜냐하면 제가 원래 냈던 제목은 저녁은 강릉에서 먹어요였는데요. 그것보다는 좀 더 직관적이라서 이거에 바로 동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괜찮네. 저녁은 강릉에서 먹어요. 네. 누구랑? 혼자서 먹어도 되고 둘이 먹어도 되고 셋이 먹어도 되고. 네네. 근데 저는 이날 딱 맞는 거예요. 저 항상 강릉 갈 때 퇴근하고 갔어요. 그러네. 맞아. 왜냐면 아까 얘기했잖아. 청량리역에서 밤기차야 그게. 퇴근하고 정량리에서 밤기차 나는 타고 이렇게. 주 6일 근무할 때 토요일 날 일하고 갔어. 그러니까 어쨌든 치아님 차로 가시겠지만 기차 타고 가는 사람들은 밤기차기 때문에 퇴근하고 밤기차 타고 맞아요. 그다음 날 아침에 정동진 도착해서 해돋이 보고 막 이랬었거든. 항상 퇴근하고 강릉을 가. 강릉 갈 때는 퇴근하고 간 것 같아. 그러네. 근데 지금 이 책 제목의 의미는 그런 거잖아요. 뭐 KTX도 개통이 돼가지고 훨씬 더 접근성이 좋아졌다. 네. 뭐 쉽게 갈 수 있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퇴근하고 퇴근하고 우리 때는 퇴근하고 가서 밥은 못 먹었는데 밤이었는데. 그렇지. 근데 이거 취재를 마치고 네. 책 원고를 끝내기까지는 얼마나 걸렸습니까? 책 원고는 굉장히 제가 빨리 했어요. 왜냐면 디자인을 빨리 넘겨야 되기 때문에 거의
한 달 안에 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요? 수아 씨도 마감을 잘 지켰어요? 저 잘 지켰죠? 네. 네, 잘 지켰던 것 같아요. 한 달 만에 다 썼다고 이거를? 네네. 되게 빨리 쓰네. 이 분량이 만만치 않을 텐데. 그렇게 만만치는 않아요. 대신 그럼. 다 그 이 뒤에 이 뒷부분 자료 정리하는 게 사실 좀 더 오래 걸렸고요. 그게 제일 힘들어 사실은. 네, 이거 오래 걸렸고 앞쪽에는 그렇게 분량이 많이 되지 않아요. 사진 정리하는 게 좀 더 힘들었어요. 아, 그랬구나. 알겠습니다. 마지막 섹션. 마지막은 아니지만 세 번째 섹션 루트 큐레이션입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제가 루트를 짜서 음. 이렇게 독자분들한테 제안하는 음. 그 코너인데요. 그렇게 하면 되잖아. 그렇게 말을 어렵게. 루트 큐레이션. 요즘 큐레이팅이라는 말을 좀 유행하고 있어서 넣어봤습니다. 네. 네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뭐 여정을 짜주는 거죠. 쉽게 말하면. 네네. 근데 이게 저기 안에 들어가 보면 사천, 그다음에 명주, 그다음에 옥계에서 심고까지 또 세 파트로 나뉘어져 있구나. 네. 예. 그러니까 각 강릉에서도 요 지역별에 가보시면 좋을 곳들을 모아가지고 정리해 놓은 건가요? 네네. 네. 이거 예를 들면 배치도 사천 안에 있는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네네. 이것도 어떤 진행 방향 또 지리적인 뭐 순서 이 맞게끔 배치하신 거예요? 네, 일단 여기 맨 처음에 포이프 게스트하우스가 나오는데요. 네. 포이프 이게 사천리에 있는 거죠. 네, 사천에 있는 건데 여기서 만약에 퇴근하고 강릉을 갔으면 묵으면 네, 정은영이 여기서 딱 짐을 풀게끔 제가 구상을 해서 여기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사천면에 있는 네. 포이프에서. 네, 그래서 여기서 뭐 해변을 따라 걷고 사천이 굉장히 좀 좁은 동네잖아요. 네네. 좀 걸어 내려가면은 포이프에서 걸어 내려가면 떼짱바위가 있고요. 아하. 다시 좀 더 내려가면 아하. 이 물의 마을이 있습니다. 네네. 뭐 다른 곳들도 많이 있고요. 아. 그 다음에 이 카페가 또 있고요. 좀 더 내려가면 네. 또 좀 더 걸어 내려가면 이 커피 콩빵이 있는데 이것들을 제가 위에서부터 천천히 걸어 내려오면서 느낄 수 있게끔 좀 구상을 해놨습니다. 잘했다. 네. 이렇게 아예 그냥 지리적인 물리적인 공간도 이렇게 루트에 맞게끔 짜주면 좋긴 좋지. 잘하셨네, 잘했어. 그러니까 그게 그런 원칙은 명주동에서도 마찬가지고 옥계에서 심고까지 이 파트에서도 그 원칙은 계속 이어지는 거죠. 네네. 개인적으로 창근 씨는 바닷가보다 네. 구시가지라고 할 수 있는 명주동이 더 좋았어요? 다 각각의 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좀 모험적인 답안. 저는 시험 보실 때나. 제 개인적으로는 역시 명주는 요즘 핫플레이스라서 완전 핫플레이스가 됐어 사실은. 그래서 넣어놨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옥계에서 신고까지가 좋았습니다. 아 그래? 왜요? 일단은 제가 3박 4일 동안 취재를 갔었는데 네. 포토그래퍼가 일정이 있어서 2박 3일차에 올라갔고 혼자 다녔고 제가 옥계에서부터 정말로 심고까지 거의 걸어갔어요. 그리고 중간에 제가 그 일정은 2박 3일 취재를 가서 결정한 것이었기 때문에 뭘? 그 하루 더 연장 취재 하루 더 연장 원래는 2박 3일이었어 일정이 그러면? 2박 3일이었는데 그게 안 될 것 같아서 대단하다. 그때 빠르게 결정한 거였어서 묵을 곳도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게스트하우스에 진짜로 바로 들어가서 역시 여기 숙박 되냐고 물어봐서 바로 그렇게 묵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체크아웃한 다음에 여기 헌화로 따라서 걷고 그다음에 걷다가 힘들어서 이 버스를 정말로 탔어요. 그래서 이거를 발견하고 사진을 찍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던 거라서 제가 이 부분은 에디터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정말 아까 김태형 매니저처럼 여행하는 마음으로 좀 구성을 했던 곳이라서 이건 어떻게 보면 일보다도 개인적인 어떤 마음이 더 많이 네. 일하러 간 사람 느낌보다는 개인 여행자의 느낌이 훨씬 더 강하게 묻어 있겠구나. 네네. 아 그렇군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우주 탐사, 달나라 탐사를 하기 위해서 로켓을 쏘아 올릴 때 이제 대기권을 벗어나면서 3단 분리가 되죠. 큰 것들을 계속 이렇게 떨어뜨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송수아가 떠나갔고 두 번째 포토그래퍼가 떠나갔고 좀 알맹이 본인만 남았는데 훨씬 홀가분하고 자유롭고 나만의 오롯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마치 3단 분리 로켓 추진체처럼 그런 느낌이었군요. 근데 제가 여기서 또 빠르게 올라와가지고 시내에 취재하지 못한 것들을 다 취재하느라 그날 여기가 빨갛게 타가지고 되게 고생을 목덜미가. 네, 고생했던 티셔츠만 한 서너 벌 갈아입었던 것 같아요. 그날 마지막에 가져갔던 거. 네. 그건 좀 TMI. 네. 자, 그럼 이때 뭐지 정동 심고 바다 부채길인가? 그걸 안 걸어보셨어요?
거기는 못 걸었습니다. 못 걸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벌써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는데요. 그리고 이제 큰 세 덩이의 인터뷰와 에세이가 섞인 섹션이 지나가면 마지막에 이제 정보의 집약판이 나옵니다. 플레이스 50, 강릉에 가기 전 체크해 두어야 할 50곳. 그러니까 두 분이 실제로는 거의 창근 씨가 주로 주도한 그러니까 또는 인터뷰를 해주셨던 분들이 추천한 그런 곳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 가볼 곳도 있고요, 뭐 시장도 있고 항구도 있고 카페도 있고 식당도 있고. 그다음에 뭐 막국수집, 뭐 순두부집, 뭐 문화재 관련된 거 엄청 많이 있습니다. 50곳이 아주 빼곡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창근 씨의 원픽을 좀 들어볼까요? 50곳 중에서 저의 원픽이요? 네. 제가 꼽자면은 네. 여기서 나오는 155페이지에 나오는 서지초가들을 좀 꼽고 싶은데요. 아하, 음식점이잖아요. 네. 네. 여기가 그 중요 한옥 문화재이기도 하지만 네. 옛날 여기서 일하던 농부들을 위해서 같이 농사일을 하던 농부들을 위해서 네. 못밥을 대대손손 좀 전승해서 내려오면서 못밥이라고 합니다. 못밥. 네, 모내기 할 때 먹는 밥이라고 해서 그 상차림을 대대손손 좀 전승해 내려오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차림이 굉장히 맛있어요. 창근 씨 라디오를 많이 들어요? 라디오 중학교 때 많이 들었어요. 그래요? 네. FM 음악도시 성시경입니다라는 프로그램 들어본 적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그때는 되게 어렸을 것 같은데. 근데 음도는 사실 여성분들에게 인기가 많았죠. 잘 자요. 시경 씨 때문에. 네, 그렇구나. 잘 자요. 근데 거기 토요일 코너 대결 음식 도시라는 코너를 제가 진행을 했었는데 거기 같이 했었던 이현주 씨라는 친구가 강릉의 서진 초가들을 벌써 2013년 14년도 일이니까 한 6년 전인가 7년 전쯤에 여기 소개를 했었거든요. 저는 못 가봤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가볼까 하는데 지금은 또 되게 유명해졌더라고요, 여기가. 그래서 웨이팅도 많이 해야 되고 막 이러는 것 같던데. 근데 마침 제가 갔던 때가 평일이고 네네. 물론 여름 휴가 시즌이긴 했지만 전화했을 때 낮에는 그냥 오시면 된다 해서 아하. 마침 뭐 괜찮게 먹을 수 있었어요. 어쨌든 정성스러운 그 한상 차림을 네.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책은 얼추 이제 끝이 납니다. 저희 팟캐스트도 거의 끝날 시간이 됐고요. 천천히 소감을 좀 들어볼까요? 창근 씨는 어땠어요? 여전히 지난 1부에 이어서 역시 2부도 갈피를 잡을 수 없고 중구난방이고 흩어진 조각 같은 그런 팟캐스트였나요? 아니요. 이부에서는 제가 책 얘기를 좀 더 많이 할 수 있어서 네네네. 좀 중심이 잡히지 않았나. 그렇습니까? 물론 그때도 얘기가 주제가 딱딱 정해져 있어서 재밌었습니다. 네. 저희 방송치고는 진짜 책 얘기 많이 한 케이스예요. 네, 정말 많이 한. 거의 2부 내내 그냥 입만 털다가 그냥 토크만 하다가 가는 경우도 비일비재했거든요. 수아 씨는 어땠어요? 네, 진짜 책 소개 이렇게 많이 한 거 되게 오랜만이죠. 오랜만인 것 같고요. 오랜만이에요. 네네. 꼭 이거 들고 강릉 다녀오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가볼 예정이고. 다시 한번. 네, 왜냐하면 그렇지. 저는 선교장밖에 못 가본 케이스긴 해서 정확히 말하면은 그렇지. 좀 가보고 싶더라고요. 제가 봐도. 맞아요. 이게 저도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강릉 가실 분들이 정말 이거 좌고우면할 필요 없이 이 책 한 권이면 다른 건 볼 필요가 없겠는데 진짜로. 그리고 아마 강릉만 이렇게 집약적으로 모아놓은 책이 있을까 우리나라에? 있겠지? 없지 않아 있겠지. 있어. 근데 독립출판 쪽에는 있어요. 뭐 있겠지만 어쨌든 드문 책이겠지, 그죠? 그래서 이 책 한 권이면 훌륭하고 가격은요 14,000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1부 녹음 마치고 2부를 시작하면서 이 성산동에 위치한 스노핑거 뮤직컴퍼니 1층에 자리한 카페 아가페인가요? 거기서 커피를 이제 공수해가지고 먹으면서 마시면서 진행을 했는데요. 저희는 다 따뜻한 거. 송수아 씨는 차가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전 아직 젊으니까요. 저게 제일 위험한 발언인 거 알죠? 그게 여론의 문매를 막 가장 좋은 발언이에요. 아, 그런가요? 당연하지. 죄송합니다. 저 네. 뜨거운 걸 못 마셔요, 사실. 그래요? 네. 그 찌개 이런 것도 못 먹어? 그러니까 너무 뜨거우면 일단 무조건 혀를 대고 시작을 해서 그게 싫어서 잘 안 마시고요. 그 커피는 뜨거우면 좀 느끼하더라고요. 네. 저는 찬커피를 안 먹는데. 그래요? 장 트러블? 아니. 장 트러블 타? 그러니까 이가 시려요. 이가 싫으면 이가탄을 좀 줘 드시고요. 사실은 뭐 뜨거운 커피, 뜨거운 찌개 국물에 데이는 것보다 사랑에 데이는 게 가장 왜 이래? 흔적이 오래 남고. 사랑을 왜 피하세요? 왜 피하시군요. 저는 사랑을 맞서지 항상. 네.
사랑 지상주의자. 우리 여기 유행어예요. 사랑을 왜 피하세요? 알겠습니다. 정 씨 하여튼 모르겠어요. 제가 이런 표현 싫어할 수도 있겠는데 제가 최근에 만나본 저보다 좀 연배가 어린 친구들 중에 가장 좀 흥미롭고 좀 이렇게 알아보고 싶은 구석이 많은 그런 친구 같아요. 그래서 다 술 하세요? 술 마셔요? 네. 좋아해요? 네. 알중? 그 정도는 아닌데. 주량은 얼마 안 됩니다. 소주 한 병? 한 그 정도 됩니다. 소주 맥주? 청탁 불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만간 술 한 번 아니 마셔봅시다. 머릿속에 뭔가 꽉 차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좀 힘듭니다. 이게 뇌에 주름살이 굉장히 많이 접혔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이제 각설하고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책 팟캐스트 여행 사이의 책 50번째 시간 책방 사이의 3주년을 축하하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퇴근하고 강릉 갈까요의 두 저자 송수아 에디터 최창근 에디터 빛날창 뿌리 근자를 쓰시죠. 두 분과 함께 즐거운 시간 나눠봤습니다. 다음 주에 51번째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